전라북도가 금융산업 육성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금융센터를 짓고 관련 기관 70개 이상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가운데 군산공장 폐쇄가 결국 확정됐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해 노동청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88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간 이어집니다. 한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춘향 선발대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금융센터를 짓고 금융기관 70개 이상을 유치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산업 육성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기금본부 옆에 지어질 금융센터입니다. 전라북도는 대규모 회의장도 갖춘 이곳에 70개 이상의 국내의 금융사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전문대학원 등을 유치,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센터 주변에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조직,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금융사의 연구소 등을 유치해 금융타운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연기금 농생명 금융의 특화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타운 조성이 속도를 내려면 우선 2,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금융센터 조성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신속한 건립을 위해 민간 투자 대신 예산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도시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으로 금융기관 이전 유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신설 절차를 서두르는 일도 과제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혹여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철회되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가 논의 중인 추경안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과 GM이 오늘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계획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GM 경영 정상화 작업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군산공장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장기 투자 계획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겼을 뿐입니다.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그 안에 포함시키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군산공장에 관해서 뭔가 GM 측에서 좀 성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은 충분히 전했고요. 이에 따라 GM이 예고한 대로 이달 말 군산공장 폐쇄는 확정됐습니다. 재가동을 위해선 매각과 위탁 생산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추경안에 담긴 전북 관련 예산은 514억 원이지만 협력업체 지원금과 새만금 임대산업단지 조성비 등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지역에 정부가 전부처가 힘을 합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에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폐쇄로 무너진 지역경제 회생 방안이 얼마나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가고 노동청은 특별 점검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의 얼굴을 제품 홍보 전단지에 실은 뒤 10만 장을 뿌린 대형 식자재 마트. 해당 직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마트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단지상에 피해자의 그런 명예를 침범하는 그런 내용들과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 의견을 이렇게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임직원 수십여 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과 협박 등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여와 연차 삭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익산지청은 해당 마트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년치 보기로 이제 했거든요. 저희가 인원도 원래는 2명 나갔는데 저희가 내일 거기 같은 경우에 3명이 나가요. 그리고 13급들로 해서. 퇴사한 직원들의 울분 속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소된 네티즌들은 모두 6명으로 김 이사장이 과거 이른바 봉침 목사에게 침을 맞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권과 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황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까? 전문가들은 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지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집하는 지역 공론장의 구축인 만큼 그의 핵심 축은 지역방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권리나 미디어 접근권 등이 기본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공론장이 좀 더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든가 미디어에 대한 접근 권리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기본권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광고 매출 급감과 심각한 인력 고령화로 자체 제작 비율이 줄면서 중앙방송사의 중개소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중앙방송사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지역 광고의 단계적 허용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지역 언론이 스스로가 독립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언론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제작하도록 인적, 물적 지원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지역방송의 자구 노력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황상현입니다. 전북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유광찬 예비후보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유광찬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깨끗한 선거의 한계를 느껴 선거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로 교육감 선거가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유초, 중고를 잘 아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차기 교육감에 당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광찬 후보의 사퇴로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6명으로 줄었으며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추가 사퇴자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의 신재봉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신재봉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는 충효 예 문화운동본부 전라북도 총재와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완주진안 무주장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음 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지사 선거는 이에 따라 민주당 송하진, 자유한국당 신재봉, 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의 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표 상황을 지켜볼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운영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시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관인은 도내 15군데 개표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올해로 88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 일원에서는 다양한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축제 개막에 앞서 어젯밤에는 한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춘향 선발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이 싹튼 광활루원에 예비 춘향이들이 모였습니다. 옷의 간복을 차려입은 후보들의 단아한 자태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32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살 대학생 김진아 씨가 춘향 진에 선발됐습니다. 수상소감도 준비를 안 해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열심히 남원을 알리고 춘향제에 더 부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6명의 춘향이는 앞으로 1년간 남원시와 춘향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남원의 멋과 맛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선발된 춘향 아씨들은 지고지순한 춘향의 정절 그리고 이몽룡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춘향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제88회 춘향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통예술축제인 춘향제는 창극과 판소리, 해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또 민속씨름대회와 춘향 그네뛰기,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 놀이와 체험행사도 배치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췄습니다. 춘향제는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예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옛 것을 찾고 또 현대적 감각하고 맞떨어져 있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남원 춘향제는 오늘부터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열악하고 직업적 안전성도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여성노동자회 등 18개 단체는 제2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3분의 1 남짓한 37.7%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2.4%가 비정규직이고 월 평균 임금도 129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해외 연수 장학생을 최종 선발해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36명, 중학생 317명, 대학생 490명 등 모두 793명입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중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전라북도 5.18 구속자 동지회 회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5.18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열린 제1회 5.18 전북영화제 기념식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 기억하라의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무료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음악적 실력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희귀종인 백해삼이 발견됐습니다.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53살 이모 씨는 어젯밤 충남 서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바위 틈에서 길이 30cm의 백해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해삼은 하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에선 무척 드물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둔기로 때리고 기물을 상습적으로 부순 혐의로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3시쯤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에서 기분 나쁘게 길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행인 59살 조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이 밖에도 아파트와 음악홀 출입문을 부수는 등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완주 14, 익산 12, 전주 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